서울의 한 여름날 대학 졸업식장에서 김지은은 홀로 서 있었다. 가족석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며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엄마, 아빠. 왜 안 오셨어요?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졸업식은 그녀 인생의 정점이었어야 했지만 이제는 고독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운동장 쪽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몰려들고 있었다. 지은아, 축하해. 우리는 내 가족이야. 그들은 지은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를 둘러쌌다. 지은은 눈을 깜박이며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녀의 연인, 박민지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내게 선물을 준비했어. 이민지는 속삭였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반전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터였다. 지은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4년간의 고된 공부 끝에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졸업식 전날 밤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너 같은 딸은 우리 가족에 없어. 졸업식에 가지 마. 그 메시지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지만 우연히 발견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집에서 쫓아냈고 어머니는 울면서도 사회가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라고 말했다. 형제자매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은은 그날 밤 홀로 울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사랑하는 게 죄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졸업식 당일, 지은은 홀로 캠퍼스에 도착했다.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지은아, 가족 안 왔어? 한 친구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학장님의 연설이 이어졌다. 지은의 이름이 불리자 그녀는 무대로 올라갔다. 학위를 받는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그녀를 괴롭혔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운동장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그들은 모두 지은의 이름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김지은 졸업 축하해. 사랑은 자유야. 우리는 내 편이야. 지은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다. 이게 꿈인가? 그녀의 시선이 민지에게로 향했다. 민지는 군중 속에서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지은은 내려와 민지에게 달려갔다. 이게 내가 한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족 없이 졸업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어. 레즈비언으로서의 내 이야기를 공유하고 사람들을 모았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이 반전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시선이 바뀌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의 기쁨 뒤에는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의 반응, 사회의 비판, 그리고 지은 자신의 내적 투쟁. 민지와 지은의 만남은 2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되었다. 민지는 문학 전공생으로 지은은 경영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렸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았고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반면 지은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부였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이건 일시적인 착각일 거야.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민지와의 키스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데이트는 은밀한 카페나 공원에서 이루어졌고 서로의 집에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만약 가족이 알면? 사회가 알면? 그녀의 질문에 민지는 그때 가서 싸우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가족을 배신하는 걸까? 이 갈등은 그녀를 밤새 괴롭혔다. 졸업식 후 지은과 민지는 군중 속에서 포옹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로 퍼졌다. 지은 졸업 축하 LGBT 권리 해시태그가 트렌딩되었다.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가족이 저를 버렸지만 여러분이 제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인했다. 민지는 옆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이건 우리 둘의 이야기예요.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한 짓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당장 그만둬. 어머니는 울면서 지은아,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이야.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이 반전이 가져온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회적 반응도 엇갈렸다. 일부는 지은을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비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지은의 직장 상사는 이런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취업 제안을 잃을 뻔했다. 민지도 학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너 때문에 학교 명예가 실추됐어 라는 말을 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공개된 전쟁터가 되었다. 지은은 매일 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까 고민했다. 민지를 포기하면 가족이 돌아올까? 하지만 민지의 눈빛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은 사라졌다. 이 갈등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가족과 대면하기로 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거실에 앉아 지은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행복이야. 지은은 반박했다. 그게 제 행복이 아니에요. 왜 제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세요? 대화는 격렬해졌다. 아버지는 너 같은 딸은 없어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온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로 향했다. 민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변한 건 없어. 여전히 나를 이해 못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는 강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정말 강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지은의 졸업식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보수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그들의 플래카드는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지은을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웠다. 우리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보자.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지은은 망설였다.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민지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모임 장소는 서울의 한 카페였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여성은 가족이 나를 버렸지만 새 가족을 찾았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모임 후 지은은 조금 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직장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었다. 최근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인가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요. 지은은 솔직히 대답했다. 네, 저예요. 하지만 제 능력으로 판단해주세요.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민지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너 때문에 우리 과가 욕먹어라는 메모가 사물함에 붙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우리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민지는 단호히 말했다. 포기하면 후회할 거야. 사랑은 싸울 가치가 있어?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했다. 지은아, 병원에 가자.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지은은 분노했다. 엄마, 이건 병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불행해질까 봐 걱정돼라고 말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왜 나를 이해 못할까? 이 순간 그녀의 내적 투쟁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를 선택하면 가족을 잃고 가족을 선택하면 사랑을 잃어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지은의 고통을 느꼈다.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싫어.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사회 때문이야. 그들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디어에 나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동의했다. 인터뷰는 TV 방송에서 이뤄졌다. 지은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가족이 저를 버렸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단체의 리더가 지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런 행위는 한국 사회를 해친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왜 우리의 사랑이 해가 돼? 그녀는 반박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우리를 존중해주세요. 이 글은 바이럴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지은에게 말했다. 내가 한 집 때문에 사업이 타격받았어. 그만둬.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제 행복을 위해 싸울게요.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게 나야. 이 깨달음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말했다. 고마워, 민지야. 내 덕분에 용기 냈어. 민지는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은의 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집에 와. 엄마가 아파.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가. 그녀는 즉시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지은아,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그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걱정돼. 이 사건은 가족의 변화를 가져왔다. 아버지도 병원에 왔다. 지은아, 내 엄마가 내 걱정으로 아팠어.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제 선택을 받아들여주세요. 대화는 길어졌다. 가족은 처음으로 지은의 감정을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민지는 병원 밖에서 기다렸다. 지은이 나오자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희망이 보이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고 지은의 집 앞에 항의자들이 몰렸다. 동성애 반대, 그들의 외침이 들렸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와 함께 맞섰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녀의 외침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시위는 점점 격렬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집안에 갇힌 채로 상황을 지켜봤다. 이게 끝날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끝나게 만들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은 다시 미디어에 보도되었다. 지지자들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LGBT 권리 지지, 양측의 대치가 서울거리를 메웠다. 지은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이 싸움이 가치가 있을까?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해. 하지만 지은은 때때로 민지를 원망했다. 민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 생각은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때때로. 후회해.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이해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가족과의 관계도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퇴원한 후 지은은 자주 방문했다. 지은아, 민지라는 애는 어때?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놀랐다.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사회가 이지은은 반박했다. 사회는 변해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조금씩 누그러졌다. 내 엄마가 내 걱정으로 아팠으니 조심해. 그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사회적 압력 속에서 지은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힘을 얻었다. 한 친구는 나도 가족과 싸웠어. 이제는 화해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가까운 친구 하나가 미디어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지은은 원래 이성애자였어요. 민지가 유혹한 거예요. 이 기사는 폭발적이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나를 배신해? 그녀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왜 그랬어? 친구는 내가 너무 과격해졌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이 배신은 그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민지도 이 소식에 분노했다. 그런 친구는 필요 없어. 하지만 지은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녀의 내적 투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계속 싸울까? 아니면 포기할까? 결국 지은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제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견장에서 그녀는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민지는 제 사랑이에요. 이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고 비난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이게 나야. 회견 후 가족이 연락했다. 아버지가 집에 와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갔다.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다. 지은아,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민지를 보며 서서 와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보수단체의 시위는 계속되었고 지은은 위협을 받았다. 익명의 편지가 왔다.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이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와 함께 맞섰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직면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상처 입히는 게 옳을까? 그녀는 상담사를 찾았다.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점점 자신을 받아들였다. 민지와의 관계도 시험을 받았다. 한 번은 다툼이 벌어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지은의 외침에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들은 화해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인들이 개입했다. 한 의원이 LGBT 권리 법안들 제안했다. 지은의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되었다. 그녀는 국회에 초대되어 증언했다. 제 경험을 공유해요. 사랑은 자유예요. 이 증언은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반대파의 반발도 컸다. 전통을 지키자 그들의 운동이 일어났다. 지은은 피로를 느꼈다. 이게 끝날까? 피로가 쌓인 지은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민지와 함께 산으로 여행을 갔다. 산속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너도 그래라고 대답했다. 이 여행은 그들의 관계를 강화했다. 돌아온 후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정책 위반지라는 이유였다.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차별이야. 그녀는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다시 미디어에 보도되었다. 지지자들이 모여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차별 반대. 회사 측은 결국 사과하고 지은을 복직시켰다. 이 승리는 그녀에게 큰 힘을 주었다. 싸움은 가치가 있어?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민지를 초대했다. 함께 저녁 먹자의 식사 자리에서 어색함이 있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민지 씨, 지은을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네, 감사해요. 지은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그의 말은 지은을 아프게 했지만 이해했다.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지은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사랑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저도 커밍아웃할 용기가 생겼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한 종교단체가 지은을 비난했다. 신의 뜻에 반해 지은은 이에 대응해 글을 썼다. 신은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실감했다. 친구를 잃고 직장을 위협받고 가족과 갈등했다.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자유, 사랑, 지지. 민지와 지은은 결혼을 생각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하기로 했다. 우리 함께 할게. 그들의 약속은 굳건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배신이 다시 일어났다. 지은의 동생이 가족에게 민지의 과거를 폭로했다. 민지가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귀었대.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이제 와서? 동생은 언니가 잘못된 길 가는 걸 막고 싶어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사실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야. 너 만나기 전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누구나 과거가 있지? 이 사건은 가족의 반대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아버지가 그런 여자와 헤어져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발했다. 아빠, 그만하세요.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가족과 인연을 끊을까 고민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중재로 대화가 재개되었다. 우리 가족이잖아. 포기하지 마.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사회적 논란도 계속되었다. 지은은 강연을 다녔다. LGBT 권리를 위해 싸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민지와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 집 사자. 아이 입양할까? 꿈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법적 장벽, 사회적 편견,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변화는 올 거야. 시간이 흘러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버지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민지, 다음에 같이 오너라. 이 그의 말은 지은을 기쁘게 했다. 사회도 변하기 시작했다. LGBT 권리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은의 증언이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적 갈등을 안고 살았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이 질문은 항상 따라다녔다. 민지와 지은은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이 참석했다. 축하해. 어머니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귀국 후 그들은 함께 살았다.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때때로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거부, 사회의 비난. 그녀는 책을 쓰기로 했다. 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 말미에 그녀는 썼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싸움은 선택이에요.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질문은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옳은가?